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갑죠? 아이고야. 오늘은 이제 또 우리가 또 여러분 만났지만, 그죠? 이제 서너 번째 되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단 그림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별도로 준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 퀄리티보다는 값이 싸요. 그렇죠? 7,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세일해 준 거고, 또 정가는 1,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도 올칼라에다가 스프링에 막 크기도 그렇고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고맙죠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준비했으면은요, 공부한 거 가지고 또 복습 좀 하고 그러면서 내용 진행할 거예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1교시는 저번 주 복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2, 3교시 내용 또 보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미리미리 좀 와가지고 좀 풀어보라고 했는데 풀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작년도 거 보시는 분도 있는데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바뀌어요.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6주 동안 모여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 기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나간 30회 기출을 봤을 때도 이 11, 12 시즌에 나온 그 익힘장이 한 3, 40% 나온 것 같아요. 전체 범위에서.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요번에 문제가 좀 쉬운 건 아주 쉬웠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적중된 거죠. 좀 잘 받으셔야 되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시간 수업을 더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그럼 저번 시간에 본 거와 같이 첫 페이지 펴볼까요? 그러면 새 책 나온 거 우리 이제 페이지죠. 저 인트로. 그러면 이제 내용에서 뭐가 나온다? 목차 내용들 보면서 우리가 내용 봤을 때 공법 총론이다, 뭐 국토계획법이다, 개발법이다, 뭐 정비법이다,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농지법과 관련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6가지 법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차상으로 본다면 이제 공법 총론 같은 거 배웠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국토계획법부터 내용을 한번 봐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국토를 계획하자.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요? 이용을 규제하려고. 봐요. 계획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규제라는 걸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규제를 가한다. 뭐에 대해서? 이용에 대해서. 그러면 국토를 계획한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을 뭐라 한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얘기하다시피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다 뭐 하자 그래서 서울시라는 도시,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뭐 하죠? 계획을 만들자. 그래서 그 계획을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이란 말을 쓰게 된다. 한번 말해. 도시계획. 왜냐면 국토는 너무 넓어서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힘드니까 우린 뭐 하자는 거예요? 도시라는 것을 단위로 해서. 뭐라고요? 도시라는 걸 단위로 해서 계획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에 만드는 계획은 두 가지. 뭐랑 뭐가 있다? 우리가 도시의 기본계획이라는 것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진다. 됐죠? 기본계획은 뭐 하는 거? 지침 정도만 주는 거. 관리계획은 뭐 하는 거?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럼 관리계획의 뭐다? 대표주자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바로 뭐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다 라고 매번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봐요. 서울시 안의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도시계획서로 되겠지만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다. 시작.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다. 이걸 뭐라 불러 우리는요?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이라 부르는 거예요. 기반시설 중에 뭐라 부른다? 광역시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과 광역시설 차이점은 도시계획시설은 서울시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거고, 광역시설은 뭐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부책에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뭐다? 제시하는 계획은 뭐라 부르고? 광역도시계획이라 부르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봐요. 계획이 나오면 시작.
계획이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죠. 뭐? 규제하자. 두 번째, 어대 만드는데 어대. 오늘 안 온 분들 어대 갔어요?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규제한다, 어대 만드냐. 그러면 어디서 규제하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우린 뭐라 불러? 광역도시 계획이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한 번 더 어디 만들어? 도시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만든다. 뭐 말이야? 관할구역. 관할구역입니다. 그럼 서울시의 관할구역은 어디예요? 서울시겠지. 인천의 관할구역은 인천시겠지. 그러면 관할구역마다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계획은 뭐랑 뭐가 있고? 지침을 만드는 기본계획과 거기에 구체적으로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만들게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대표적인 게 뭐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뭐도 있어요? 국가계획도 있어서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아래 있는 계획을 만들어줘라. 그러면 기억나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국가계획이 우선한다라고 제가 왼쪽 위에서 항상 얘기했었죠. 광역도시계획 뭐다? 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부합하고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고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뭐 하도 봐서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봐요. 모든 걸 다 계획할 수는 없으니까 뭐예요? 계획하지 않은 행위도 있다. 이를 뭐라 불러요?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이를 뭐라 그럴까? 개발행위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얘기할게요. 개발행위를 바꾸는 이유 뭐가 될까?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으니까 건물 같은 걸 짓는 비가 있었다. 이 비는 도로가 좁아지든 환경에 위해를 주든 전혀 관심이 없다. 자기의 개발행위만 해서 개발행위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계획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되죠? 따로 건건히 허가를 받게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시작. 개발행위 허가. 한마디로 뭐라 했어요? 제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이걸 뭐라 그래?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고요. 그에 대한 목적성 구역은 두 가지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걸 왜 매주 얘기할까요? 시간 남아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니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목차에 대한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배운 거 복습한다면 우리가 그 중에서 용어 정의에 관련된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배웠고, 용도 지역 등 배웠고, 기반시설 종류,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사업 확인해 봤었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보가 안 돼.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보 안 돼. 맨날 외웠는데 뭐라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4대 용도지역이 있다. 물어볼게요. 용도지역을 정하는 이유는 뭐다? 토지 이용 행위를 규제하려고. 규제하는 게 바로 목적인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규제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뭘로 계획한 거지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용도지역을 정해서 계획으로 정해서 뭐하죠? 토지 이용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관농자, 용도지역, 도관농자 봐봐요. 그래서 중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가지로 주상공로 도시지역, 녹지지역이 도시임을 꼭 좀 기억하시라고 이 연사가 목놓아 얘기했고요. 네. 아침에 눈 떠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용도지역. 그런데 용도지역만으로도 행위 제한이 안 되면 이제 그러니까 건평정을 배우고 나서
용도지구라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웠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용도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용도지역만으로는 행위 제한의 완성이 안 되니까 그 안에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도지구라는 걸 정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역의 제한을 뭐 한다는 거야?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지구를 정한다. 그리고 우리 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용도지구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났답니다. 지구촌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시작. 지구촌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입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봐봐요. 다시 얘기해 줍니다. 봐요. 일단 취락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그죠?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 방제, 화재,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에 총 몇 개? 9가지의 용도구역이 있는 거죠. 이 종류만 기억해도 훌륭해. 사실 종류만 기억해도 지금은. 그렇죠? 한 번 더 해봐요. 일단 취락지구 시작. 특정 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야.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해가지고 총 9가지가 있어요. 그럼 일단 1번 문제 봐보실래요? 1번 2회차 1번 용도지구는 보이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 인해서 진이 뭐야? 개발진흥지구지.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예요. 고도지구. 경복구이죠.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죠. 화재, 방화, 방제지구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고요. 요 9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종류를. 다음엔 또 세분된 것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2번 보시면 취락지구 있다고 했죠, 제가. 취락지구. 너무 중요하죠. 말 좀 해봐. 입 좀 열어봐. 빨리 취락지구. 이게요, 제가 매년 경험하는 건데 말을 해줘야지 더 많이 남아요. 이건 정말 보고된 바 있어요.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세요. 틀린 말 말고 맞는 말을. 틀려도 괜찮아요. 한두 번 틀린 것도 아니고 뭐 말하고요. 그럼 취락지구는 집 짓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왼쪽 위에 있듯이 취락지구는 뭐하고 자연 취락이 있고 집단 취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 왼쪽에 써 있죠. 그러면 자연 취락은 어디예요? 녹관농자 시작. 녹관농자에서 취락을 정비할 때가 자연 취락.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게 집단 취락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게 이렇게 기억하자. 계집이라고. 기억나요? 개발 제한 구역엔 계집도 못 짓더라. 그러다 보니 계집이라도 지라고 집단 취락 쪽을 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요. 개발 제한 구역은 정말 규제가 엄청나요. 심하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 계집도 못 져요? 계집이야 지겠지. 그 정도로 규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말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게 돼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 제한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야 주민들의 토지 이용행위를 좀 할 수 있게 좀 완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를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집을 지려면 집단 취락지구 와서 집을 져. 그러면 좀 완화시켜 줄게. 이러면서 이제 완화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집단 취락지구예요. 그래서 계집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은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은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과 바꿔서 참 잘 나와요. 그럼 봐요. 2번 질문 봅시다. 자연 취락지구는 이라고 돼 있죠.
근데 개발제한구역의 추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고? 아니죠. 집단 추락이죠.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바뀌었죠, 앞뒤가. 그리고 뒷부분은 뭐예요? 집단 추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추락을 정비하게 지정한다. 이건 자연 추락이죠. 앞뒤가 바뀐 거고요.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키워드 잡아서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그렇죠? 항상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아빠발의 자연 추락지구, 집단 추락지구 됐죠? 그래서 용도지구를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의 제한까지도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용도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뭘 정하겠다? 용도구역을 정하겠다. 그러면 용도구역 정할 땐 뭐라 했어요?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우리가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뭐라고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다? 제수시도 입이다. 오죽하면 우리 카페 회원에 누가 있다? 제수시도 입이라는 아이디 가진 분도 있어요. 2명이라 원투야. 그렇죠? 제수시도 입이다 이렇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시작.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보안상 개발제한 등을 위할 때 개발제한구역 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굴까요?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해장할 때는 뭐가 좋아요? 수산물이 좋다. 또 그런 것도 안 까먹어요. 뭐라고요? 해장할 땐 수산물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확인하시고 봐요. 그 다음에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목표죠. 기간이 있죠.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시가화조정구역만 유일하게 기간이 있어요. 다른 거는 기간이 없잖아요. 시가화조정구역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기간이 없는데 왜 시가화조정구역만 기간이 있는 거죠?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화조정구역은 사실은요, 개발제한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원래부터 개발이 어려운 곳이야, 사실은. 근데 시가화조정구역은 뭐다? 원래 개발이 가능한 땅을 못하게 하니까 소유자 입장으로 본다면 더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정해주게 돼 있는 거죠. 잘못하면 또 뭐 되죠? 위헌 판결 받을 수 있거든. 또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규제가. 그래서 시가화조정구역은 소유자가 느끼는 데미지가 크니까 5년에서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시가화 유보기간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이고요. 요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날 다음 날 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기억납니까?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저번 주 기억나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올 때 개발 제한이란 말을 보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개발 제한이 나오면 목적을 봐야 돼. 보안상 개발 제한, 무질서한 확산 방지면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그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하기 위한 거라면 뭐다? 이건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개발 제한만 보고 무조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하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뭐라 했어요? 제가 입지는 뭐예요? 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했으면 주거 입지죠. 상가를 지으려고 토지를 구했으면 상가 입지가 되겠죠. 그러나 규제가 많아서 도시지역의 복합적이 토지이용 증지 저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많아서 토지이용 증진 저해되니까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을 정하자. 이게 뭐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거예요. 시작.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서 용도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줬고요. 요번에 30회 문제는 용도지구가 두세 문제가 나왔거든요. 아마 31회 때는 이제 용도구역이 또 대박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용도구역은요, 우습게 보지 말고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주 뭐 그림책이 잘 나왔으니까 오늘 기분이 좋아요. 아주 저번 주에 그림책 딱 나오던 목요일날 너무 행복하더라니까요. 이야,
작년 거랑 비교했더니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요.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서운해요. 그래서 내용 봐보세요. 그럼 문제 봅시다. 3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끊어주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 나오죠.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무슨 개발 제한 구역이야.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니까. 개발 제한이 나오면 목적을 봐야 돼. 그쵸? 이거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야.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림책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서 풀어보세요. 아마 처음에 풀어보다가 맞다고 동그라미 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알아. 한 90%는. 또 아닌 척 한다 또. 말하고 그냥 틀려놓고. 봐봐요. 그래서 오해할 건 X예요. 이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죠. 4번입니다. 국장시도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의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뭐예요? 인구 동태, 토지 이용상 등을 고려하여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와 유보 기간이죠. 얼마?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 안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시가와 조정구역이 요번에 30회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31회 때에는 좀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작년에 나온다 놓고 안 나왔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랬잖아. 그래서 안 나오면 그만둔다고. 그래서 관두고 일로 왔잖아. 그렇죠? 벌 받은 거야. 그렇죠? 쪼크야, 쪼크. 또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은 4번은 5년에서 20년 되겠죠. 5번 좀 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장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 형광펜 가봐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건 시가조정구역 국장이라니까. 봐봐요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의 원칙은 누구다? 시도지사야. 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만큼은 국장이란 말이야.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봐봐요. 우리가요. 국장이 정하는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요게 이제 국장인 거야. 두 가지가. 원래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만. 그렇죠 여러분. 한 번 더. 개발제한구역 국장.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국장. 시장.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보다 국장. 두 가지입니다. 국장이. 그거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6번부터 뭐가 될까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지겠죠.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또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닥 어렵지도 않아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뭐라고 했어요?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 만드는 계획이라고 했죠. 해봐 말이에요. 서울시의 일부.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요 서울시의 어디? 일부. 그러니까 요 일부란 동네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한다는 거예요. 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럼 일부에 대해 만드는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당해 지역을 특화시킨다는 거죠. 그림책 몇 페이지 있나요? 22페이지 펴보시면 나오겠죠. 동영상 보시는 분들 22페이지. 그러면 내용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시란 동네의 일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는 정비구역 등 이런 동네에서 이런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어디처럼 오른쪽 마치로 아름답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일부란 동네에 대한 부분을 이와 같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배치 규모, 시작. 기반시설에 대한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이랬던 동네를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든 우리
정비구역 등은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로도 좁고 복잡하고 뭐 등등 이런데 이런 동네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랬던 동네가 따라라라따 뽀사시하게 바뀌어요. 시작. 따라라라 아니고요. 뭐라고요? 이랬던 동네가 따라라라따 뽀사시하게 바뀌어요. 사실은 나도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전 것들을 오른쪽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요. 이런 동네에 도로도 엉망이고 집도 노후불량한데 사업이 이루어져요. 서울시의 일부에서 강남 일대에. 그러면 그런 동네 사업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동네가 깔끔하게 세팅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당의 서울시 일부 지역을 특화시키는 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저번 시간에 단순하게 정비구역이 정해진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이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 정태가 기억나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해봐요. 어려워요. 뭐라고요? 정태가 그러면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그냥 정비구역이었어요. 그럼 정비구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서울시 일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아까 봤듯이 용도라는 걸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건축물의 용도에는 뭐 목욕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든가 무슨 뭐 중개사무 들어가면 안 된다든가 이런 지구단위 계획상 용도 제한이 있어요. 건물 짓고 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짓고 나서 용도 제한이 사업이 끝났어. 정비 사업이 끝났어. 사업이 지나고 10년 지났어. 근데 10년 지나고 났더니 원래 용도 제한 등이 10년 후인 지금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이런 부분에 필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아십니까? 그럼 뭐가 되죠? 지정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동네 등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태기가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 했다면 시너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지정되고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꼭 외워줘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표정이 뭐 복잡해? 안 복잡해. 봐봐.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뭐야?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강남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 그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용도라는 게 있다는 걸 정했어. 건축물 용도 제한 정하니까. 뭘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실제 정해요. 옛날에 15회 때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일반 목욕장을 금지하고 있다면 일반 상업지역이어도 일반 목욕장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 가셨죠? 그런데 그게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10년 지나서 와봤더니 지금하고 실정이 안 맞는 거야.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어디? 특히나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일 땐. 그러면 10년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끝나고 지났으니까 필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 지정하여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 조정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알았죠? 요즘에 김장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렇죠? 네. 우리 집은 올해 김장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예, 해봤자 먹지도 않고.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예.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이에요. 시작.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인 게 계획관리죠. 됐죠? 하나 또 여쭤봐야 되겠다. 그럼 봐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서울시의 일부인 건 분명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 봐요. 요 목적구역이 있는 요 부분, 요것의 전부에 요것의 일부에 돼요, 안 돼요? 이건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전부는 안 되는데 정비구역의 전부, 정비구역의 일부, 이건 돼요. 목적구역의 전부 일부는 되는데 서울시의 전부는 아닌 거죠. 해봐요. 서울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부여야 되고 그 대상 정비구역 목적구역에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기본 패턴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 안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관리를 만드는 거야. 서울시 일부. 시작. 서울시 일부. 맨 위에부터 얘기하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오, 훌륭해요. 한 번 들었는데 됐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번에 나올 얘기가 뭘까요? 구역은 정했는데 계획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3년이라는 기간까지 안 만들어주면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실효하고. 됐죠? 3년. 그 다음에 계획은 만들었는데 뭐하죠? 사업의 착수에 대한 부분의 시한을 5년 주고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계획은 효력을 잃어요. 됐습니까? 봐봐요. 구역에서 계획은 3년. 그 다음에 계획에서 사업 착수는 5년. 장담을 하건데 이거 30일에 100%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정말 비정상이야. 그렇죠? 30일에 100% 기출.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알았죠?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실효 간주가 나올 때는 반드시 다음 날이 있어요. 뭐라고요? 실효 간주가 나올 때는 반드시 다음 날이 있다는 점은 팁으로 이해해 놓으세요. 가운데에 나와 있어요. 아까도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이었잖아. 실효하는 게.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실효 간주는 다음 날이 있다. 그렇게 그냥 픽스해 놓으세요. 실효 간주는 다음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보시면 이게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그럼 문제 몇 개 볼까요? 그럼 내용에서 6번 좀 봐봅시다. 6번. 국장, 시도, 시군수는 들춰봐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나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전부나 일부란 단어가 나오면 어디에 전부인지 어디에 일부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대상 정비구역이죠. 그럼 정비구역에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서울시의 전부는 안 돼도. 내 말 이해하시겠죠? 개념 이해하세요? 하지만 뒷부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봐요.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디였어요? 계획관리지역이었고. 그렇죠? 그거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 해당 6번은 후단 부분이 틀린 거예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땡. 있다. 7번입니다. 여기 봐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포함할 게 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왜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하고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까요? 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물어보죠.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밥상을 차려요. 그럼 밥상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죠? 밥하고 김치가 있어야죠. 조금 먹어요. 그래서 밥하고 김치가 있어야죠. 그리고 외우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게. 밥상 위에 필수 요소는 밥하고 김치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가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하란 얘기야. 밥이 없는데 반찬만 먹어? 거의 기반시설은 밥이야. 사업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는 뭐야? 필수 반찬 김치라니까? 없으면 밥 못 먹어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필수 반드시 있어야 될 베이스라는 거야.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 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는 그냥 밥상의 기본찬이야. 꼭 있어야 돼. 하지만 나머지 뭐야? 뭐 교통처리 계획, 뭐 굴비 같은 거, 환경관리 계획, 소고기 볶음 같은 거는 가끔 먹는 거지 매일 먹으면 고지혈증 걸려. 그렇죠? 그죠? 맛은 있지 사실. 보리굴비 하면 맛있어. 찬밥에다 말아가지고 물 말아면 맛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필수 반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이 이루어진다. 서울시 일부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반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외워볼게요. 문제 7번. 지구 단위 계획에는 뭐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이 뭐가 되죠?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이 그 두 가지 내용이에요. 끊어주면 어떻게? 기반시설 배치 규모 끊어주고 나머지는 한 문장이지.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그렇죠? 그게 앞에 거, 뒤에 거가 한두 개 문장이야. 따지고 본다면 그 얘기죠. 그리고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은요. 보시면 바와 같이 8번 좀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뭐라고요? 오타 났다. 지정에 관한 도시군 뭐가 된다?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몇 년? 3년. 어디부터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면 구역에서 계획을 얘기하는 거라면 3년인 거고 계획에서 사업의 착수를 얘기하면 뭐가 된다? 5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항상 볼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봐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뭐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안 됐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구역에서 계획이잖아. 3년이 맞는 거지. 그리고 또 봐봐요. 계획을 만들었는데 5년도 착수 안 했으면 5년인 거죠, 여기는. 어디부터 어딘지를 봐야 돼. 그러면 3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3년이에요. 그리고 분명 장담하건대 여기서 이게 앞에 걸 물어볼지 뒤에 걸 물어볼지 몰라요. 하지만 건너뛰거나 연수를 바꾼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봐봐요. 구역에서 사업 착수는 5년 내야 된다? 아니에요. 구역에서 계획이 3년이고 계획에서 사업 착수가 5년인 거예요. 항상 절차는 건너뛰면 틀려요. 그렇죠? 그거 명심하시고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면서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 얘기. 올해는 진짜 우리 30일에는요 꼭 합격하는 해가 되도록 하자고요. 그렇죠? 그동안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왜 작년에 하시다가 또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렇게 막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그렇죠? 엊그제 발표가 갔다 보니까 막 심란하고 막 이러는데 안 심란해. 그리고 이거요 맨날 얘기합니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확 해서 붙으신 분들은 업무를 못 해요. 아는 게 없어. 다 까먹거든 시험 끝나고 나면. 우린 근데 좀 진득하니 갔으니까 좀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진짜라니까. 위로가 안 되네요. 다음 거 봅시다. 어쨌든 괜찮아요. 열심히 해 올해 안에. 내년 좋은 성과 있겠지. 그러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게 나와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쫙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요. 요것도 지금 뭘로 하는 거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는 거잖아. 뭐 말이에요. 도시관리계획. 그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규제하는 것 중에 세 번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까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24페이지 펴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용에서 우리가 아까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중 뭘 배웠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배웠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배웠고 세 번째 기반시설과 관련된 걸 보자는 얘기야 이제. 그쵸? 저번에 배운 거 중에서. 그러면 요 기반시설 종류는 몇 가지? 7가지. 교공, 유공, 방보완.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이라고 하는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문제 몇 번? 9번 줄 봅시다. 기반시설 중 주차장,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며 그러든가요? 폐차장 때문에 틀렸죠. 왜? 폐차장은 여기 있네. 환경기초시설이에요. 폐차장은. 뭐라고요?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내용에서 녹지는 뭘까요? 녹지는 여기 공간시설이죠. 녹지는 공간시설. 시작. 녹지는 공간시설. 그렇죠? 틀렸고. 하천은 뭐가 될까? 재난 방지를 위한 거라 방제시설이에요. 하천은 방제시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됐다? 그 다음에 하수도 뭐가 될까요?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수도, 폐차장, 환경기초라고 저번 주도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요 내용은 미안하지만 결국은 다 외워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저번 주보다는 좀 늘었죠. 안 하던 거 몇 개 했잖아요. 점점 늘려갈 거예요. 결국은 다 외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요 기반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 걔를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계획하여 결정했으니까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계획으로 규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된다?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도시계획 시설. 그리고 그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뭐예요? 공동구라는 게 있죠. 공동구. 도로 밑에다가 둥그런 관을 묻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 밑에다가 뭐해서 둥그런 관을 묻어가지고 여기다가 전기, 전화, 가스 등의 관을 공동으로 매립하는 거야. 공동구. 그래서 뭐가 돼요? 공동구는요. 당연히 그 안에다가 여기 전기, 전화, 가스 등등 관을 공동으로 매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미관 개선되고 도로구조 보존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여할 수 있는데 언제 설치한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 광팬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정택의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시행자가 공동구를 뭐하죠? 설치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우리 그래가지고 왜 신도시 가보거나 가보면 전봇대 없어요. 다 뭐다 공동구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몇 번? 10번에서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등이 몇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작.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 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유통공급시설로서 뭐를? 공동구를 설치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200만 초과 참 잘 나옵니다. 근자에 우리 시험과 평가사에서 서너 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목차 이해하시면서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서 뭘 시행하자? 우리가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죠. 그럼 봐봐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거를 사업을 해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거를 사업을 해요. 그러면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했어? 돈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왜 안 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럼 물어봐요. 우리 저 앞에 뱅뱅 사거리부터 우리 학원 앞 사거리까지 도로의 설치 땅값만 얼마 들어갔을까요? 강남 대로에서. 많이. 무지 많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엄청난 많은 돈 들어갔는데 혹시 강남대로 인도 걸어오다가 나는 통행료를 지불했다. 걸어오다가 손 들어봐요. 이건 필경 삥 뜯긴 거예요. 그렇죠? 돈을 내고 왔을 리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죠? 수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업은. 그러다 보니 항상 뭐가 돼 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된다. 그럼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개인의 권리를 여기 소유자 A의 토지가 있다면 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건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을 알고 있어라 라고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었죠. 장기미 집행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전철역이 바로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꿈이야. 언젠간 내가 전철역 바로 있는 옆에 있는 집을 꼭 사고 말 거야 내가. 그렇죠 여러분? 됐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 아직은 멀지만. 그럼 봐요. 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돈이 없다 보니까 뭐 하자? 단계별로 집행계획부터 만들자. 봐봐. 단계별 집행계획.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시설사업이라는 것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지냐 이 얘기죠. 단계별로 집행계획부터 만들자. 뭐예요? 일단 1단계이면 3년 내에 할 거, 2단계이면 3년 후에 할 거. 왼쪽 위에 그림이 보일 거예요. 1단계는 뭐다? 3년 이내에 할 거.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2단계는 3년 이후에 할 거. 왜 그래? 돈이 없으니까 단계를 정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래가지고 내 토지가 많이 봐요. 내 토지가 1단계 토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3년 내에는 내 토지의 사업을 하겠구나. 2단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토지는 3년 후에 시행하겠네 라고 어느 정도 간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건 제한할 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지 이제. 그럼 뭐가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시작.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게 됩니다.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됐죠?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시행자가 누군지를 봐서 서울이면 별다른 말 없으면 누구? 서울시장이 시행자가 되고, 그리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공사 끝내면서 도시계획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자세한 내용 등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할 얘기는 아니에요. 흐름만 기억하세요. everybody 시설사업. 뭐부터 합니까? 단계별로 집행계획부터 만들자.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그리고 시행자 누군지 보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완료하면 공사완료 공고하고 사업은 끝낸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됐다라고 한다면 시작. 장기 미집행됐다. 시작. 장기 미집행됐다. 그럼 봐봐. 도로 부지로 묶어놓고 꽁꽁 묶어놓고 요 A한테는 참기만 하랜다. 몇 년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게다가 요 토지의 지목은 이용도가 아주 높은 대지였다. 그렇죠? 근데 1년이면 1억을 버는데 10년씩이나 도로부지로 묶어놨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화난다, 신경질 난다, 열받는다.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일단 열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대부터 치는 거예요. 열대 쳐. 열받으니까.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하는 거야. 열대 치고 매수 청구. 화나니까 열대부터 쳐. 락. 팍.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 A는 서울시장한테 가서 나는 너네 사업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 토지 니네가 사가. 나 딴 데 이사 갈 거야. 등등등.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도 뭔지 알아요? 10년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면서 나보고 참기만 하래. 이것도 99년도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봐라. 그래가지고 도입된 게 매수청구 제도예요. 이해 가셨죠? 열대치고 매수청구. 시작. 열대치고 매수청구.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된다? 답변을 해야지. 얼마? 6개월 이내에 매수할지 말지를 정해줘요.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2년 내에 매수해줘야죠. 이렇게 외워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렇게 외웠지 우리. 시작.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알려주고 2년 내에 매수해줘야 돼요. 그냥 외워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외워버리세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너무하잖아 이거. 20년 됐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 우리 아들 군대 간다. 그렇죠 여러분? 엊그제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가혹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 20년 되면 또 나왔네. 다음 날 효력을 잃어요.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겠다는 효력을 잃어. 20년 지난 날 다음 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실효를 고시한다. 실효를 간주한다 일 땐 꼭 이 다음 날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는 몇 년이고? 20년이고. 이게 30회 문제였어. 매수 청구를 안 물어봤다 싶었더니 뭘 물어봤다 이제? 실효를 물어본 거지. 빵꾸 메꾸기. 요것도 얼마 전에 평가사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요즘 문제 패턴은 그런 것 같아. 쉬운 건 지대로 쉽게, 어려운 건 손도 못 대게.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쉬운 걸 안 까먹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실패하면 안 돼, 이제. 그리고 엊그저께 그 합격자들 모임 가서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29회가 합격률이 20%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36%였대. 그러니까 많이 붙었지. 그러니까 쉬운 건 쉬워서 제 말대로 쉬운 것만 제대로 해가지고 정확히 알았으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자꾸 오만 잡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중요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봐서 이게 맞는 거예요. 옛날처럼 어려운 거보다 쉬운 건 쉽게 해서 60점 맞게 해주고 아주 어려운 거는 못 푸는 거니까 풀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한 30% 남짓 나오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다? 처음에 붙기 전까지는 한 50% 붙이면 안 돼요? 이런다? 붙고 나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붙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지 말고 알았죠?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문제 11번 봅시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건물 정착물 포함이에요. 그럼 이거 아셔야 돼요. 매수 청구하건 나중에 매도 청구하건 수용을 하건 건물 정착물을 제외한단 말은 절대로 안 나와요. 이해갑니까? 그냥 어딜 가든 안 나와. 다 포함이야. 매수 청구를 하든 매도 청구를 하든 수용을 하든 뭐가 돼? 다 결론적으로 건물 정착물은 포함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면 틀린 거야 일단. 내 말 아시겠죠? 확인하시고요. 그 얘기. 그래서 내용에서 본다면 열대치고 매수 청구 끝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형평 끝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형평 끝이고요. 말이 열대치고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6월이 2년 매수할자다가 나와야 되지. 그게 12번이야.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특광, 특시, 특도시군에게 알려야 하며 시작 알려야 하며 그러니까 통제하라는 얘기지. 끊어주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얼마? 2년 이내에 매수해 주어야 한다. 몇 년? 2년 이내에 매수해 줘야 한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몇 년? 20년이 되면 마지막 13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로부터 몇 년? 20년 지날 때까지 아랫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한다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지금 요 안에서도 30회 기출이 두세 문제가 있어요. 13번은 직접 문제가 나왔고 20년짜리가 우습게 볼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렇죠? 11, 12월 게 아주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알겠습니까? 잘 명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러면요 아침에 오시면 다음 주 거 아침에 복습 노트 보시고 다음 주는 뭐예요? 복습하고 나서 처음부터 3장 다음 주는 오늘은 2장 복습할 때 처음부터 보셔야 돼. 다시 한번 누적해 가야 돼. 이해 가셨죠? 1월 되면 어떡하고 1월 달은 수업 듣고 오후에 6장 11, 12에 본 입장을 다 봐야 돼. 하루에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는 거야. 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전체 범위가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연결하죠.